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첫 채권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계열사 추가 매각과 오너의 사재 출연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상징적인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끊임없는 변화가 혁신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치열한 할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펀드도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직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속에 유통업계가 대대적인 할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다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계속되는 세일로 정작 수익성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소고기 할인 코너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값비싼 한우를 조금이라도 싼 값에 사려고 평일 아침부터 대형마트를 찾은 겁니다. 대형마트가 연말연초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이어가며 고객 모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연속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의 이딴 할인 행사는 경기 침체로 다친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지난해 소매 판매액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며 가계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복, 신발부터 음식료품 등 모든 품목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형마트 할인 행사의 매출 상승 효과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보다 경쟁력을 갖춘 신선식품 매출이 할인 행사 기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한우와 딸기는 각각 20%, 40%씩 매출이 뛰었고 이마트도 육류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을 펼쳤던 쓱데이 매출이 전년보다 22% 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가격 경쟁력으로나 좀 적절한 상품을 찾는 것들이 이제 마트마다 한번 눈치 보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저희 역시 고객께 저렴하게 제품을 드리려는 그런 전략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요. 다만 지속적인 할인 행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 때만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매출은 늘어도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대형마트 1위 이마트의 누적 영업이익은 16% 감소했습니다. 수익성은 당연히 안 좋아지는데 행사 안 해버리면 이 내전 고객이 아예 제로가 돼버려요. 내전 고객을 미끼 상품으로 유입을 시킨 다음에 다른 마진을 높은 상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죠. 경기 침체 속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대형마트들의 치열한 할인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객을 통해 마진이 높은 상품의 매출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판 회사가 됐습니다. 중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에 두 회사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전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처음으로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에게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은 48만 3천 대로 비아디의 52만 6천 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중국 시장은 테슬라의 핵심 매출원인데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 비아디의 저가 소형 전기차 시걸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테슬라의 중국 내 입지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3만 위안, 우리 돈 약 548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전기차 판매 장려책을 내놓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도 중국의 아이폰 수요 둔화와 당국의 외국산 휴대폰 사용 금지령 확대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Apple caught a downgrade this morning. There's still some headwinds out there as far as international markets, China, and a risk control standpoint. You might expect that some of those names might lag a little bit.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중국 당국의 규제로 중국 내 아이폰 15 매출이 급감했는데 이것이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6의 판매 부진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며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비중 축소로 내리고 목표가도 $16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던 반도체 업종에도 미중 갈등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등 반도체 무역 갈등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中方将密切关注有关动向，坚决维护自身合法权益。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펀드도 ETF처럼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과가 낮으면 판매 보수도 인하하도록 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현 기자입니다. 한때 국민 대표 재테크 상품이었지만 직접 투자 열풍과 저조한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공모펀드. 정부는 먼저 연내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직접 상장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수료와 판매 보수 등 각종 비용은 절감하면서 ETF처럼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해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 액티브 ETF는 상관 개수 요건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사실상 지수 연동 제약이 없는 액티브 ETF가 거래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거래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시장에 상장하고 내년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 공모펀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나 부동산 리츠 재간접 ETF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 간접 투자 상품이 더 다양해집니다. 판매사의 보수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자신이 받는 펀드 서비스 내용과 판매 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로부터 판매사가 직접 보수를 받는 별도 유형의 펀드가 신설됩니다. 투자자가 직접 판매 보수를 비교할 수 있고 가령 펀드 성과가 낮은 경우 판매 보수를 인하하는 성과 연동 판매 보수도 도입됩니다. 판매 회사의 책임성과 경쟁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판매 보수 문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공모펀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핀테크 업체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첫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는데 잠시 전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네, 저는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채권단 설명회는 다 끝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채권단 설명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태영건설 측은 채권단 설명회를 마친 이후 이곳 여의도 본사로 자리를 옮겨 워크아웃 신청 관련 브리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산업은행에서 진행된 채권단 설명회에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회장은 설명회에서 최근 일부 보도에 PF 규모가 9조 원으로 나왔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주면 임직원 모두 사력을 다하겠다며 태영은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영그룹의 자구 의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잠시 전에 태영건설 측이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이 자구안에는 예상대로 이 주력 계열사 SBS 매각은 빠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태영그룹은 채권단 설명회에서 부족자금 조달 방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8억 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초 예상대로 자구안에는 TY홀딩스 계열사인 에코비트, 블루원을 매각하는 방안, 평택 사이로 지분 62.3%를 담보 제공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습니다. 윤 회장의 노력에도 오는 11일 열리는 제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이 워크아웃 신청이 부결되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구안에 대한 이 채권단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태양건설이 자구책이 이미 나와 있는 방안인 만큼 산업은행 측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내는 채권단의 조건은 워크아웃을 개시하더라도 약 3개월에서 4개월간의 실사 기간 중 채권단 자금 지원 없이 대주주 지원과 자체 자금으로 운영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는 역시 5시 백불 현재 진행 중인데 내용이 파악되면 구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채권단 반응이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만약 법원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협력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대금 등 상거래 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태양건설의 운영 사업장은 전국 약 112곳, 협력사는 1,075개에 달합니다. 자산 매각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도 동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상해 윤 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태영이 이대로 무너지면 협력업체에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앞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시장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새해 첫날 기분 좋게 반등했던 우리 증시 하루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자, 지수별로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했고요. 개매매가 많았던 코스닥은 0.84% 하락하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랠리를 마쳤습니다.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오늘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하락하긴 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코스피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면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자, 주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신고가를 썼던 삼성전자는 8만전자를 앞두고서 3% 넘게 하락하는 등 시총 상위주 대부분 하락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에선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또 애플 이런 빅테크들의 부진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면서도 당분간 호재가 악재를 상쇄하는 흐름이 연초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늘 시장에서 특이한 동향 보인 종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한 종목들 역시나 나왔는데요. 자, 언제부터 우리 증시가 정치인들의 인기 투표의 장이 된 걸까요? 자, 총선을 100일 앞두고서 이제 정치 테마주가 더욱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꿈틀거렸습니다. 자, 동신건설 9% 넘게 올랐고요. 자, 에이텍 같은 종목은 장중 16%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금감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정치 테마주 엄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시장 안정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편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오늘 태영그룹주도 대거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방금 마친 이 채권단 회의를 앞두고서 오전장에서 폭탄 돌리기식의 투기적 수요가 변동성을 키운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선 정부가 이 태영건설의 부도를 두고 보진 않을 것이다 이런 대마불사의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주식시장에서 눈을 돌려서 외환시장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새해부터 원달러 환율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 오늘도 4.4원 오르면서 1,304.8원에 마무리했는데요. 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15원 넘게 오르면서 지금 달러 환율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처럼 달러가 최근 힘을 받고 있는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가 조금 더뎌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자, 지난해 FOMC 회의를 마칠 때만 해도 올해 들어서 미국 FOMC에서 금리가 3번 인하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요. 자, 이렇게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25bp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17.6%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10.9%, 6.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자, 우리 증권가에서도 물가의 하방 경직성 그리고 또 뜨거워진 자산시장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3월에 금리 인하될지 여부 불투명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이 FOMC 의사록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환율을 비롯해서 자산시장의 흐름 역시 변동성을 보일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희망찬 새해지만 올해 서민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힘겨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그 청사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당정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로 설정하고 민생 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 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우려가 연초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된 상황.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2기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미 2022년 가을 이후에 악화된 부동산 경기라던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 고금리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건설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잠재 부실이 확산되면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대선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 반등하지는 못한 채 대략 2% 안팎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올해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은 내수가 부진할 거고 중국 경제는 회복이 상당 기간 좀 지연되는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 올해 상반기로 한정한다면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쪼그라든 내수를 살려야 하는 것도 당면 과제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투자 부문이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에 당정은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경제기조로 제시한 역동경제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상징적인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정의선 회장은 다시 한번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주문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1973년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 문을 연 기아의 광명 공장. 국내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도입된 공장으로 기아의 첫 승용차 브리사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사업 비전과 다짐을 선포하는 신년의 장소를 기아 광명으로 선택했습니다. 브리사가 탄생한 지 50년이 지난 현재 이곳에서 현대차그룹의 최첨단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울산 그리고 미국, 글로벌로 이어지게 될 전동화 혁신이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아는 올해 2분기 광명 전기차 공장 전환을 마무리하고 최신 EV3 양산을 시작합니다. EV3는 가성비를 극대화한 모델로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차량으로 주목받습니다. 이렇듯 현대차그룹은 올해에도 전기차 신차를 대거 출시합니다. 현대차는 캐스퍼 EV와 아이오닉 7을, 기아는 EV3를 시작으로 EV4 양산도 준비합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 둔화가 우려되지만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글로벌 주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 회장은 안정보다는 끊임없는 변화를 임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꾸준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야말로 혁신의 열쇠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미래 항공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비전을 소개하며 전동화 이후 모빌리티 혁신 청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그룹이 안정보단 변화를 2024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 금융권 수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 수장들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위기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상황에서 올해도 국내 금융시장의 전망은 녹록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금융권 수장들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역할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연대의 정신이 함께해야만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됩니다. 혁신과 연대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혁신과 연대의 중심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금융인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PF 문제를 비롯해 가계와 기업 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리스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금융 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올해는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나라별로 차별화된 금리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도 국내 여건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에서는 물가와 경기, 금융 안정 상황을 따라서 이 모든 여러 목표를 다 같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나아가 올 한 해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생길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하고 민생 금융의 지원은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년 인사회와 함께 열린 올해 다산금융상 시상식에서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서 서영교 기자입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오늘 열린 33회 다산금융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992년 제정된 다산금융상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금융인과 금융회사에 주는 상입니다. 진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의 첫 해외법인인 SBJ은행 법인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후 신한은행장을 맡아 4년간 리딩뱅크를 이끌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진 회장은 외국은행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신한일본 현지 법인을 성공을 시켰고 신한은행장 시절에는 디지털 혁신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지난해 신한금융 회장으로 선임된 뒤 인류 신한을 목표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진 회장은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고객 중심의 인류 신한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1등을 추구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고객이 인정을 해주셔야지 인류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기업 시민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추구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신한금융 전 계열사의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슈퍼소를 지난달 출시하는 등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은행 부문 대상은 SC제일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수상에 성공했고 KB손해보험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도 각 부문별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은 국내 유일한 해양수산 전문은행 수장으로 수산어업인 지원과 서민금융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특별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